사실은 모든 IT 또 기술 분야에서의 버블은 필연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아마 한국에 또 특화된 그런 서비스들이 계속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좀 경기 침체가 많이 되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좀 버틸 수 있는 가장 성장주로 좀 주목받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보 검색에 완전히 새로운 단계거든요. 새로운 경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광고 모델도 변할 것이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챗GPT를 어떻게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네. 한번 몇 가지 사례로 네.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안 해보신 분들은 네. 처음에 뭘 물어볼까 이렇게 좀 고민도 되실 거예요. 그렇죠. 그 아무 쓸데없는 질문을 하긴 좀 그러니까 예. 우리가 이 질문하는 스킬을 키워나가려면 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해서 최근에 명령어를 잘 입력하는 직업군이 생겨났거든요. 아, 그래요? 명령어만 잘 입력해도 연봉이 2억 원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미국에서. 그러니까 그래요? 지금 아마 국내에서도 이렇게 지금 프롬프트를 잘 입력하는 분을 지금 채용하려고 많은 기업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그만큼 어떤 명령어를 잘 입력하면 될까? 물론 그거와 관련된 이제 뭐 사이트도 있고 책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입력하실 때 구체적으로 입력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정보에 대해서 찾아줘 하면 정말 개어만 이렇게 딱 찾아주고 말거든요. 예, 그것보다는 저희가 자주 쓰는 명령어 중에 너가 어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서 뭐 act as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너가 선생님이라고 생각하고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줘 하고 뭐 너가 지금 과학자라고 생각하고서 개발자라고 생각하고서 이걸 설명해줘. 그러니까 역할을 부여하는 거죠. 챗GPT한테 뭐 여러 가지 뭐 기술자라고 한다면 좀 더 기술적인 언어로 설명해 줄 것이고 선생님이라고 한다면 좀 더 쉬운 언어로 설명해 줄 것이고 그런 식으로 역할을 부여하는 게 한 단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뭐 요약해줘라든가 혹은 뭐 이제 좀 더 디벨롭 시켜줘라든가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지시를 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신입사원 들어올 때 네. 어떤 일을 시킬 때 그냥 이거 해요라고 하면 잘 안 해오잖아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알려줘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답변을 낼 때도 예를 들어서 답변 앞에 번호를 붙여줘. 혹은 뭐 딱딱딱 개조식으로 해줘. 혹은 뭐 읍니다, 씁니다, 채로 바꿔줘.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다 좀 귀찮지만은 지정을 해줘서 명령을 해줘야 챗GPT도 알아듣고 거기에 맞는 답변을 해주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한 방식들로 네. 자꾸 그 뭐라 그럴까요? 디테일하게 그렇죠. 세분화해야죠 이제. 그리고 나온 답변을 또 다시 이렇게 바꿔줘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한 몇 번, 수십 번 해줘야지 원하는 답변이 나온다고 하니까요. 답변이 한 번 나왔다고 그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해줘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근데 좀 심리적 그 어려움을 가지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네. 이게 그래도 정확하려면 영어로 해야 되는데 난 영어 좀 힘들단 말이야 이런 네. 얘기하시는 분들 네. 한국어로 했을 때도 과연 그런 원하는 퀄리티가 나올까? 요 전에 GPT 이제 3.5 버전에서는 한국어와 영어 차이가 조금 났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GPT-4로 넘어가서는 한국어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개선이 돼서 뭐 한국어로 질문을 해도 거의 영어 수준에 맞게 이제 답변이 나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영어에 대한 부분들이 왜냐하면 자료가 전 세계 인터넷에 깔린 자료가 영어가 월등히 많기 때문에 조금 답변이 다를 수는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그런 어떤 한국어를 번역해서 영어로 해주는 그런 이제 소프트웨어도 있거든요. 그거 깔면은 한국어로 하면은 영어로 번역해서 질문을 넣어주기 때문에 그런 거 잘 활용하시면 유용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챗GPT로 정보 검색하는 법. 네. 그거 한번 사례를 한번 설명해 봐 주시죠. 저희가 예를 들어서 라스베가스에 놀러를 가는데 흔히 이제 정보 검색할 때는 라스베가스 치고 뭐 여행지 검색을 그렇지. 하고 추천하고 호텔 찾고 비행기표 찾고 이러잖아요. 챗GPT한테 만약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매달 2박 3일 라스베가스에 갈 건데 괜찮은 여행지를 추천해주고 내가 4인 식구인데 예산은 뭐 한 100만 원 정도인데 여기에 묵을 만한 호텔도 추천해줘. 그리고 이 여행지와 호텔을 묶어서 2박 3일 일정을 짜줘. 라고 딱 입력하면은 정보 검색과 함께 일정까지 착착 짜줍니다. 야, 그러니 우리가 구글이 어려워진다라는 게 그 하나하나를 다 검색하면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그 광고들. 그렇죠. 이게 다 사라지는 거죠. 바로 단계를 없애고 결론으로 결론이 가니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호텔 입장이나 광고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 결론에 들어가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최고인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거기에 붙는 이제 광고 모델을 이제 MS가 이제 만들겠다고 하는 거고 말미에 이제 주석처럼 넣어서 요 이제 호텔 사이트를 갖다가 연결시켜 준다든가 하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정보 검색에
완전히 새로운 단계거든요. 새로운 경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광고 모델도 변할 것이고 저희가 단순히 이제는 광고비를 많이 쓴 업체가 위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요 챗GPT의 검색 안에 들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광고 입찰의 입장인 거고 요걸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향후에 큰 싸움이 되겠죠. 이제. 앞으로 마케팅 하시는 분들도 이거에 맞춰서 그렇죠. 최적화된 예. 어떤 솔루션 만드는 것도 머리 아프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터넷상에서 챗GPT가 검색할 수 있게 걸릴 수 있게 아마 여러 노력들을 할 겁니다. 무조건 우리 기업들에서는 홍보들. 그렇죠. 홍보를 많이 하고. 우리가 사실 어디 맛집이라든가 여행지 추천 같은 거 보면은 예. 블로그들 요즘 못 믿는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뭐 돈 받고 하는 데도 있고 그렇죠. 뭐 자기 장사인 경우도 예.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예. 근데 그런 염려는 없다. 이제 챗GPT가 검색해주고 추천해주는 거면 믿을만하다. 이제 그렇게 된다면은 거기에 들은 것만 해도 큰 정말 홍보 효과가 나겠죠. 이제. 네. 영어 공부하는 법도 있다는데 그건 예. 어떻게 합니까? 영어 공부는 사실 뭐 기본이 영어다 보니까 뭐 당연히 영어로 물어보고 했을 때 오류를 잡아준다든가 실제로 수능에 영어 시험 같은 거 물어보면은 에세이나 이런 에세이, 거. 예, 그런 거 보면 정말 잘 맞추고 또 이제 오탈자도 잡아주고 그런 것도 가능하고요. 뭐 예를 들어서 영어 공부를 내가 뭐 좀 어떤 상황에 맞춰서 어떤 문구 사용하는지 알고 싶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식당에 갔는데 뭘 주문하려고 해. 요때에 맞는 상황에 맞는 뭐 대화형 문구를 만들어줘 하면은 챗GPT가 거기에 맞게 상황을 탁탁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이제 그 음성 발화 소프트웨어하고 같이 연계시키면 그것도 이제 그대로 음성을 읽어주는 기능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영어 공부에도 최적화된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군요. 그 MS 오피스의 VBA 코드를 입력하기, 예. 이걸 업무에다 활용한다. 이건 예. 어떤 얘기입니까? 지금 MS 오피스에 보시면요, 그 VBA 코드라고 해서요,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매크로 함수를 입력을 해서 저희가 지금까지는 다 이제 클릭해서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아니라 뭐 표 전체를 갖다가 뭐 가운데 정렬을 해주고 글자 크기를 뭐 몇으로 맞춰줘 이렇게 자연어로 입력을 하면은 그거하고 관련된 코드를 짜줍니다. 이 챗GPT가 그 코드를 그대로 이제 오피스 매크로 함수 부분에다 입력을 시키면 한 번에 딱 해주거든요. 그러면 뭐 PPT라든가 쫙 그렇죠. 만들어진다는 건가요? 예, PPT에 대한 내부의 어떤 그 정렬이라든가 그런 편집을 해주는 건데 지금 MS가 얼마 전에 내놓은 코파일럿은 이 기능을 아예 이제 오피스 자체에다 내장을 시켜서 얼마 전에 나온 그 예시를 보니까 자기 컴퓨터 안에 있는 딸의 사진을 이용해서 뭐 졸업 축하 PPT, 뭐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들어줘라고 입력하면 정말 그걸 알아서 딱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정말 발표 자료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주문만 하면 딱 만들어주니까 일선이 훨씬 더 줄어들겠죠. 이제 그게 정말 나온다면은 엄청나게 또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MS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챗GPT 이 자체만도 뛰어난데 예. 이것의 성능을 뭐 2배로 그 이상으로 이렇게 그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프로그램들이 있다 예. 이런 내용이 있던데 이건 어떤 말입니까? 최근에 이제 플러그인이라고 해서요, 이 챗GPT를 연계한 다양한 이제 그 소프트웨어들이 개발이 되고, 요거를 이제 깔면은 뭐 예를 들어서 번역을 해주는 소프트웨어라든가, 혹은 이제 프롬프트를 갖다가 일일이 찾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상황에 맞게 거기에 맞는 프롬프트를 제공해주는 이제 소프트웨어라든가 그런 것들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 이런 어떤 소프트웨어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게 생태계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챗GPT의 그 기본 모델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지금 소프트웨어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이제 그 정보의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2021년까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걸 뛰어넘어서 그냥 최신 정보까지 웹 크롤링을 통해서 싹 긁어 모아서 거기서 이제 답을 해주는 그런 소프트웨어들도 나오고 있어서 정말 이제 챗GPT 하나만 볼 게 아니라 이거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이제 소프트웨어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생태계가 어디까지 뻗쳐나갈지 이게 상당히 좀 주목할 만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어쨌건 빠르게 이 챗GPT를 예. 중심으로 많은 것들이 벌어질 수 그렇죠. 있다 일들이 예.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예. 일단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투자, 예. 그다음에 경제 뭐 이런 쪽에 예. 관련된 채널이다 보니까 예. 이제 투자에 관심이 많은데 그렇죠. 이게 그 새로운 부의 기회가 열린다 예.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 특히 이 투자와 금융의 혁명적인 파장이 불러일으켜졌다. 네.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일단 금융 관련돼서 이제 투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줄 때 얼마 전에 재밌는 기사가 나왔는데 이 챗GPT가 미국의 이제 연준 관계자들의 발언을 듣고 저것이 이제 매파냐
비둘기파냐라고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능의 분석의 보고서가 나왔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관계자가 이런 발언을 했어. 그랬으면 챗GPT가 분석했을 때, 저분은 이제 매파적 발언이다, 비둘기파적인 발언이다. 또 신문에 헤드라인 뉴스가 나왔을 때 딱 보고서, 저거가 갖고 있는 뉘앙스는 이런 거기 때문에 앞으로 경기 전망이 뭐 더 오를 것이다, 내려갈 것이다. 그런 것들을 예측해서 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금융시장 입장에서도 기존하고는 다르게 맥락을 파악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나오다 보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그 금융 관계자들 혹은 그런 금융기관들이 내놓는 정보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고 투자에 대해서 좀 이제 자신들이 안심하고 이제 투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거겠죠. 그런 관점에서는 좀 더 이제 다양한 투자의 기회가 좀 안심할 수 있는 투자의 길이 열린다고 볼 수 있겠죠. 사실 그 패드 전문가들이 많잖아요. 예. 그래서 패드에서 어떤 FOMC 회의가 열리거나 연준 의사록이 나오거나 뭐 예. 이런저런 일들이 있으면 그거를 쫙 그렇죠. 분석. 근데 그거 하시는 분들 보니까 예. 그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 1년치, 2년치 전석 거부터 어우, 쭉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엄청 연구하시죠. 네. 예. 근데 이런 거를 간단하게 그냥 탁 나올 수도 있다. 물론 뭐 신뢰성의 문제도 있겠지만은 일단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낸다는 것 자체가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고마운 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자, 이런 차원에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열린다고 네. 했을 때 네. 어떤 산업들이 유망할 것이냐 네. 이것도 좀 다루셨네요. 일단 반도체 분야가 최근에 가장 많이 뜨고 있고요. 당연히 뭐 엔비디아 같은 그 반도체 기업이 가장 마침 가까운 오늘 거죠. 뭐 HSBC에서 네. 목표 주가를 2배로 올렸다고. 그러니까요. 가지고. 지금 챗GPT로 가장 어떻게 보면 큰 수혜를 보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일 거고요. 그럼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클라우드를 보유하고 있는 인프라 기업들이 있거든요. 뭐 아마존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이제 MS라든가 구글도 그렇겠지만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네, 그래서 데이터를 보유해서 그 클라우드 상에서 이걸 굴리고 인공지능 모델을 돌릴 수 있는 기업들이 가장 주목받을 거기 때문에 그럼 뭐 지금도 시가총액 1, 2, 3위 뭐 아마존 그런 게 더 뛰겠느냐? 뭐 물론 얼마나 더 뛸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MS는 당연히 지금 더 뛰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나머지 기업들도 좀 지켜봐야 될 측면이기 때문에 인프라 기업들 주목할 만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스타트업들하고 이 API를 이용하는 이제 신규 기업들,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향후에 이제 새롭게 계속 등장해서 제2의 아마존이 되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아마 이런 기업들은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또 하나 이제 로봇 기업이라든가 이제 테슬라 같은 자율주행차 기업들도 챗GPT를 갖다 도입을 해서 자기네들 이제 가치를 높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GM이 챗GPT 도입한다고 그랬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럼 예를 들어서 GM이 만약에 도입을 했다 그러면은 뭐 자동차가 어디가 이상이 생겼는데 저희는 정비소 가야 되나? 뭐 불이 깜빡깜빡 뜨면은 챗GPT한테 물어보는 거죠. 이거 지금 불이 깜빡이는데 뭐가 잘못된 거야? 그러면은 챗GPT가 일단은 정비사 수준의 답변을 해준다고 합니다. 뭐가 문제가 됐기 때문에 뭐 빨리 정비소에 가보세요라든가. 그렇게 되면은 자동차도 정말 새로운 또 국면으로 접어들기 때문에 이 챗GPT를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가 상당히 타 산업에서도 주목도 받을 것 같습니다. 이게 연결되는 산업이 꽤 많이 있겠네요. 예, 일단 기본적으로 대고객 서비스 측면에서는 전부 활용할 것 같고. 그렇죠. 예. 뭐 예를 들어서 고객센터를 갖고 있는 기업들도 그럴 것 같고 실제로 지금 뭐 고객센터에서도 AI를 좀 많이 대체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 챗GPT를 도입하면 좀 더 자연스러운 고객 대면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그 유망 종목들에 대해서도 책에 언급을 하셨는데 네. 어디를 뭐 이건 개인적인 의견이신 거죠? 예. 이런 쪽의 전문가로서 개인적으로 이런 기업들이 괜찮아질 것 같다. 어떤 기업들이 있습니까? 유망 종목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반도체 같은 경우가 그런 기업일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RPA 기업이라든가 이제 OCR 기업이라고 해서요. 이제 문자를 인식하는 기업들, 또 이미지를 인식하는 기업들, 이제 그런 기업들이 좀 이제 솔루션 기업들인데 그런 기업들이 향후에 좀 주목을 받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인프라 기업들도 그렇고 국내에서도 이제 뭐 반도체 관련된 주식들이 많이 좀 뜨고 있어서 아마 이 챗GPT와 걸려 있는 지금 종목이랄까 좀 주식 관련된 부분은 이미 지금 상당히 많이 지금 뛰고 있기 때문에 관심 가지시면은 향후 연말에 좀 경기 침체가 많이 되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좀 버틸 수 있는 가장 성장주로 좀 주목받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여기 이제 지금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서 몇 개 나와 있는데 예. 이게 보니까
그 뭐 MS라든가 네. 아마존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은 기본인데 네. 중국 기업들도 뭐 바이두라든가 네. 이런 기업들도 좀 있네요. 네, 맞습니다. 뭐 바이두도 어니봇 개발해서 자기네들에게 이제 실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 챗GPT가 뜨면서 이제 인력 대체 요원으로 이제 많이 쓰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서도 내심 이제 고민은 아직까지는 자기네들 이 역량으로는 챗GPT에 따라가기 좀 멀었다라고 이제 고민들을 또 토로하기도 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중국이 가진 강점은 12억, 13억이라는 이 막대한 인구를 이용한 데이터 활용이기 때문에 또 자신만의 어떤 시장이 확고한 국가이기 때문에 아마 중국 AI와 만약에 나온다고 한다면은 상당히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메타 여기 언급하신 메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게 그 어떤 분들은 네. 그 사실 다른 기업들에서 아마 메타를 많이 주목할 것이다 이런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이걸 네. 실질적으로 네. 그 뭐라고 그래 실생활에 하는 어떤 컨텐츠 네. 관련해서는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시면서 네, 사실 뭐 페이스북 그 메타를 이제 사명 바꾸면서 사실 메타버스의 메타였는데 이제 메타버스가 조금 이제 한물 같긴 했습니다만은 네, 분위기가 한물간 느낌이죠. 네. 그런데 그럼 이름 다시금 뭐 AI를 바꿔야 되냐 이제 그런 이제 우스갯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메타가 갖는 강점은 당연히 자체 AI 모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활용해서 SNS하고 이제 어떻게 접목시킬 건지에 대한 부분들, 이미지 분석이라든가 또 이제 SNS 상에 있는 얘기들을 분석해서 거기에 맞는 아바타라든가 캐릭터들을 또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인 거기 때문에 사실 메타가 갖고 있는 가장 강점 아까 말씀드린 연결성이거든요. 그 연결성을 이 챗GPT하고 어떻게 활용시켜서 재미로 확장시켜 나가느냐 관건이기 때문에 그것만 잘 한다면은 지금 좀 메타가 어렵긴 합니다만은 충분히 좀 가능성이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뭐 글로벌 기업들, 네. 뭐 빅테크 기업들은 그렇다 치고 한국에서도 이제 뭐 카카오, 네이버 다 하고 네, 있잖아요. 그렇죠. 한국 기업들의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기술적 어떤 역량의 차이라고 본다면은 당연히 뭐 챗GPT가 월등히 앞서 있긴 합니다만은 한국은 또 한국 시장의 어떤 로컬만에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뭐 네이버도 그렇고 KT도 그렇고 뭐 다른 이제 통신사들도 그렇지만은 한국에 특화된 AI를 만들기 위해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보안 측면에서 더 주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데이터들을 갖다가 지켜주면서 AI 모델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지금 개발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 또 이제 KT 같은 경우에 얼마 전에 그 지능형 그 메모리라는 걸 좀 내놨는데 그게 뭐냐면은 기존 인프라 대비 한 30% 정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인공지능을 돌릴 수 있는 메모리를 개발했기 때문에 한국 같은 경우 아마 그 좀 한국어 시장에 특화된 AI를 만들면서 글로벌에 좀 대항하는 그런 시장을 만들어 나가지 않을까. 뭐 아무리 구글이 있어도 국내에서 네이버 1등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아마 한국에 또 특화된 그런 서비스들이 계속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각 산업에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말씀 듣다 보니까 그 각 기업들이 그 AI를 활용해서 챗GPT를 활용해 가지고 새로운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네. 근데 이 카카오라든가 이런 데들은 이미 계열사 투자한 곳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스타트업 기업들. 네. 네이버도 그렇고. 그렇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자체적인 어떤 챗GPT도 있지만 그곳을 접목해서 그 각 그 투자한 네. 기업들의 밸류를 높이는 일들 그런 작업들이 많이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카카오 같은 경우가 지금 실제로 이제 그런 작업들을 좀 하고 있고요. 네이버도 자신들이 갖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네이버 AI 모델에 접목시켜서 뭐 네이버 지금 클로바도 있지만은 그런 것들을 지금 작업해 갖고서 좀 특화된 서비스를 만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챗 GPT가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만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들을 이용해서 이미지도 만들어내고 뭐 음악도 만들어내고 뭐 여러 가지 음성도 만들어내고 이제 그런 서비스들이 계속 이런 국내 업체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도 따지면은 생각보다 더 많은 이제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거기서 좀 새로운 기회들도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하지만 이런 어떤 혁신 기술 기업 이런 데는 너무 꿈만 갖고 투자해서는 또 안 된다. 네. 왜냐하면 지금 승자가 누가 될지를 모르니까. 전혀 모르죠. 네. 네. 그래서 예전에 그 우리 인터넷도 네. 뭐 야훈이 뭐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넷스케이프니 뭐 네. 그러나 결국 살아남은 거는 뭐 구글, 그렇죠. 그렇죠. 네이버. 최종적으로는. 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말이 많은데 네. 이쪽 이
인공 AI, 예, 인공지능 예. 이쪽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제2의 뭐 봄이 왔다. 뭐 처음에 이제 알파고 때 한번 봄이 오긴 했습니다만 제2의 봄이 왔다라고 하면서 이제 버블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들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뭐 버블인 건 맞고요. 사실은 과할 정도로 지금 많이 관심들을 갖고 있고 투자도 몰려있기 때문에 버블인 건 맞는데 사실 뭐 모든 IT 또 기술 분야에서의 버블은 필연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 버블이 있어야지만 사실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기술이 또 계속 진화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맥주도 거품이 제일 맛있지 않습니까? 아,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거품을 즐길 수 있을 때 좀 즐겨야 되는 게 맞고요. 사실은 사실 이 거품이 없어지고 난 이유가 더 중요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거품이 없어진 이후에 구글과 아마존 같은 강자들이 살아남아서 지금 이제 이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AI 이 거품이 꺼지고 나는 뭐 올해 연말 혹은 내년쯤 됐을 때 과연 어떠한 기업들이 살아남고 여기서 이제 진정한 강자들 또 진정한 그 생태계를 구축한 기업들 혹은 후발로 뛰어들었을 때 애플 같이 이제 AI 시장이 좀 어느 정도 됐다는 걸 보고서 뛰어들었을 때 거기서 자신만의 어떤 확고부당한 비즈니스 모델 갖춘 기업들 아마 그런 기업들이 제가 봤을 때는 이 AI 시장에서 오랫동안 살아남는 기업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역으로 정말 우리가 AI 기업 여기에 네. 투자해야 될 때는 네. 1년 후라고 생각이 되네요. 뭐 지금 만약에 제대로 보고서 아마존 같은 기업, 구글 같은 기업을 발굴해서 투자를 한다 그러면 좋겠지만은 사실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쵸.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뭐 잘 좀 옥석을 가리는 작업을 좀 거친 다음에 뭐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 인공지능이 다음 단계를 어떻게 지나갈까 본다면 이제 분명히 이제 웹 3.0이라든가 그런 쪽하고도 연계해 지어서 확장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메타버스 웹 3.0하고도 연계돼서 확장됐을 때 이런 기업들 중에서 뭔가 좀 지금 이제 싹이 보이는 기업들 그리고 잘 지금 보신다면은 아마 확 커지지 않을까 내년 되면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챗GPT와 관련해서는 네. 우리가 이제 막연하게 기대감이 좀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관련해서 AI주들의 어떤 테마 이런 것들이 막 형성이 되면서 오르고 네. 있는데 네. 사실 무엇으로 돈 벌 것이냐? 왜 이런 그렇죠. 상승이 네.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그냥 막연하게 챗GPT의 미래 그렇죠. 이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네. 뭐 대략 뭐 1년 전후 네. 이런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어쨌든 옥석이 좀 많이 가려지겠네요. 그렇죠. 미리 지금 제대로 고를 자신이 없다면 그때 조금 더 가려졌을 이제, 제가 시간을 두고 보시면은 분명히 이제 잘 나가는 기업도 생길 것이고 탈락하는 기업도 나오기 때문에 아마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챗GPT 그다음에 초거대 AI와 관련해서 조금 더 한 걸음 나아가는 공부를 좀 해봤는데요. 챗GPT 새로운 기회 구글의 시대는 끝났다. 네, 김재필 저자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좋은 인사이트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